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지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김지은입니다. 네, 이 다발성 경화증, 국내에서는 이제 희귀 난치 질환으로 어떻게 보면 인지도는 조금 낮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발성 경화증의 이제 유병률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 이제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위도 45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나라에서 이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저 빨간색 표기된 북미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백인들한테 많은 질환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10만 명당 100명에서 200명까지도 발병하는 굉장히 유명한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이 하얀색 표기된 우리나라와 이제 아시아와 이제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발병 빈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한 10만 명당 5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국내 다발성 경화증 유병률을 본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10만 명당 한 3.23명 정도로 이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이 질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발병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아래쪽이 이제 연도별 유병률을 얘기를 하는데 보면 네. 연도가 갈수록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유병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빈도가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또 원인이 있을까요? 예,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작용하는 네.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다발성 경화증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접하긴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예. 어떤가요? 예,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면 이제 희귀 질환이지만 주위에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서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유명한 첼리스트인 자크린 마리 디프레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 외 독일 서정 시인인 이제 크리스티안 하이네, 요한 하일리 하이네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으로 이제 심한 후유증을 앓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셀마 블레어나 잭 오스본 같은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최근에 네. 본인들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치료에 대해서 관심도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아직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소개된 네. 거는 없지만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2에서 이제 김사부가 앓았던 병으로 소개된 것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이제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은근히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귀 난치 질환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조금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하고도 조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발성 경화증 정확하게 이제 어떤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뇌졸중은 이제 네. 중추신경계 뇌나 이런 부위에 네.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이제 피가 공급이 안 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쵸? 네. 이제 다발성 경화증도 이제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나 척수를 네. 침범하기 때문에 뇌경색과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는 비슷하지만 병이 발병하는 기전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네.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자기 면역이 이상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서 이제 중추신경계 즉 뇌나 척수에 있는 신경을 공격해서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이제 네. 신경을 둘러싸는 이제 수초라고 하는 전선의 피복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초를 공격을 해서 이제 신경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 면역이 이상 반응에 의해서 뇌와 척수와 시신경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네. 특이한 점은 이제 20세에서 40세에서 이제 흔한 것이 특이하겠고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계 백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거로 소개되어 있고 이제 여자에서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한 2배 정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젊은 네. 여자들이 특히 많은 질환입니다. 예. 그래.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대에서 40대까지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게 가족력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예,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이제 발병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다 같이 작용을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유병률에서도 이제 백인이 많다 이런 것만 보아도 이제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꼭 유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병을 앓고 있을 때 자녀가 한 50% 이상, 50% 마치 우성 유전처럼 이제 그런 병을 앓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유전 질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유전 요인이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떤 유전적인 여러 특성에 의해서 이제 이 병을 앓게 될 감수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서구에서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유병률도 높으면서 엄마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경우에 자녀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을 앓을 확률이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근데 국내 같이 유병률이 낮은 이제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을 앓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렇게 많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전적 요인은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좀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덜 걱정을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416-1920번, 02-3416-192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발성 경화증, 이 말 명칭에서부터 알 수가 있듯이 이제 여러 군데에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몸에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생기는 건가요? 예,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여러 군데를 침범한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침범할 수 있는 부위는 저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뇌와 척수와 시신경 같은 부위를 대표적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침범되는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보면 시신경을 침범한다. 시신경은 이제 눈, 시력과 관련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이제 눈에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이제 시력이 뿌옇게 보이거나 갑자기 색깔이 이제 구분할 수 없게 되거나 명암이 뭔가 정상과 다르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뇌나 척수를 침범하게 되면 이제 뇌졸중과 거의 유사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신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 하지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척수가 손상을 받으며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배뇨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성기능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감각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어디 팔다리에 저리거나 이런 것이 반쪽이나 아니면 어느 가슴이나 이런 데 어디 아래선으로 이제 감각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뇌에 침범되는 부위에 따라서는 이제 눈이 안 움직이는 복시가 생기거나 이제 안면마비가 생기거나 걸을 때 몸이 휘청거리는 이제 실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우울증이나 기억 장애 같은 치매가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발병률이 낮다고는 했지만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은 어떤 게 그렇다면 있을까요? 예, 국내에서라고 해서 증상 자체가 서양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시신경염이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뿌옇게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뿌옇게 되거나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척수염이 흔하기 때문에 어디 아래로 감각이 떨어지면서 하지마비가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흔하고 실제로 다발성 경화증이 이제 발병하는 환자들을 분석해서 봤더니 한 4분의 1수 25% 정도의 환자가 시신경염으로 이제 첫 번째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내에 있는 다발성 경화증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제 이와 유사한 시신경 척수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거의 동일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감별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MRI나 피 검사를 통해서 어떤 항체를 보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국내에서는 감별에 대한 중요한 다른 병리 기전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다른 질환이 있어서 그런 질환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가 필요해서 전문가가 이제 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제 좀 시야가 뿌예진다고 하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가끔 이제 뿌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시작된 건 아닌가 왜 이런 걱정, 괜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정도로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예, 이제 걱정이 이런 방송이 나가면 네. 이제 눈 조금만 뿌예도 다 신경과로 오셔서 다발성 경화증을 네. 란 걸 걱정하시면서 오실까 걱정인데요.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의 저희가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 이상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네.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뿌얘졌다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보다는 다른 질환, 안과적인 질환이나 그 외 다른 질환들을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시각 장애가 온다던가 아니면 하지마비 등 이런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나요, 보통? 예, 이제 다발성 경화증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보면 첫 발병하고 나서 치료를 안 했을 때의 경과를 지금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한 15년에서 23년이 되면 이제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50% 반수의 환자가 지팡이를 짚고야 걷고 이제 30년 되면 이제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보행, 혼자서 걷는 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30년 되면 지난다는 게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발병이 20대인 걸 고려하면 왕성하게 활동할 40, 50대에 이제 휠체어를 탄다는 네.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네. 이제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은 이제 국가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네. 관련 치료제도 열심히 개발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추신경계 이제 어느 부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부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으로 시신경 염위로 뿌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환자들이 직접 다 와닿지 않으실 네.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네.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가 정상으로 저희가 보는 슬라이드가 네. 보이는 시야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한쪽 눈에 통증이 생기면서 왼쪽 눈처럼 이제 전체 시야가 이제 뿌얘지는 네, 그런 그러네요. 증상이 생기게 네.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겁을 걱정을 하면서 이제 오게 그쵸. 되는데요. 네. 예, 이게 대표적인 이제 시신경염 증상이 되겠고 색깔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척수염 증상도 흔한데 척수염은 이제 보통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를 침범하면 이제 반측만 뭐 오른쪽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좌측 마비만 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척수를 이제 침범하는 병변이 있는 경우에 척수에 척수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하지 쪽만 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목 아래로 감각이 다 떨어지면서 사지 마비가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배뇨 증상, 그리고 이렇게 변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성기능 장애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다발성 경화증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또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못 드렸었던 게 이제 네네. 다발성 경화증에 이제 뇌병변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네. 또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네네. 네, 여기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눈이 왼쪽을 보라고 이쪽을 보라고 했을 때 환자의 오른쪽 눈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눈이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눈이 조정을 잘 못해서 두 개로 갈라져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이런 복시나 청력 이상이나 안면마비, 상킨장애,
안면 통증이나 어지러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이제 네. 다발성 경화증이 자꾸 재발되면 네.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20년 지나면 환자들이 휠체어를 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쵸. 일반적인 경과를 보면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재발됐다가 환자가 이제 치료를 하면 완전히 다 좋아져서 이제 못 걷던 사람들도 걷는 식으로 이렇게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경과를 보이고 초기에는 이제 완전한 회복이 있지만 이후에는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제 회복이 덜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재발했다가 그다음에 회복이 덜 돼서 휴유증 좀 남았다가 또 다시 재발했다가 휴유증 남았다가 이런 경과를 보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한 뭐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2차 진행 시기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재발이 없는데 점점 환자분이 못 걷게 되고 점점 나빠지고 이런 네.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 아래쪽의 그림은 이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뇌의 용량도 사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뇌 용량을 의미하는데 네. 초기에는 뇌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손상 정도가 이렇게 회복이 되지만 네. 이후에는 점차 감소해서 점차 이제 회복될 수 없는 이제 그런 경과를 보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병이 뭐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마다 이제 진행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발성 경화증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가 혹시 재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예. 다발성 경화증 정의 자체가 사실은 재발이 되는 경우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그렇다고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아까 말씀드린 유사 증상으로 생기는 경우에 100% 다 재발되는 건 아니고 많은 수의 네. 환자들이 이제 한 번 앓고 그만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너무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두 번 이상 재발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어떤 병이 발병한 뭐 시신경염이든 척수염이든 그게 한 번 발병했더라도 네. 저희가 이제 의사가 이제 MRI 같은 거를 찍거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못 느껴도 머리 쪽에 이런 병변이 추가적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굉장히 급성 병변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도 또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이 이제 진단이 되면 사람마다 이제 네. 진행되는 경과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맨 아래쪽 그림이 이제 네. 재발 완화형 형태로 85%의 환자들은 이 재발 완화형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빠졌다가 재발했다가 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경과를 보이게 되고요. 그 밑에서 두 번째 그래프는 1차 진행형이라고 해서 이제 더 드문 형태인데 한 15% 정도의 환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이렇게 뚜렷하게 재발도 없이 서서히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고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서 이런 경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네. 진행형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재발됐다가 좋아졌다가 재발됐다가 좋아졌다가 이게 한참 반복되다 보면 이제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면서 계속 이제 뚜렷한 재발 없이 나빠지는 이런 진행형이 뒷부분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점차 나빠지면서 이제 중간에 나빠지면서 재발 이런 경과를 보이는 이제 첫 번째 그래프에 진행 재발형도 드물지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발성 경화증 어떻게 보면 재발이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빠른 진단과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단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진단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질병들이 그렇겠지만 네. 임상 경과, 그러니까 환자분 진찰했을 때 병력이나 이제 환자분이 어떻게 왔고 나이는 언제 발병하고 어떤 증상이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임상 병력과 진찰 소견과 그리고 MRI 그리고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왼편에
그림은 이제 머리 사진을 찍은 네. MRI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회색으로만 보여야 되는데 보면 여기 희끗희끗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병변이 되겠고요. 네.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척수염이 잘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이렇게 회색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척수염이 있는 부분으로 이제 이런 MRI 소견과 척수액 검사, 임상 소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치료는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그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는 이제 네.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아,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급한 불을 꺼야죠. 이제 갑자기 네. 재발이 하면 이제 급성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형태와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의 다발성 경화증 유형에서도 이제 급성 재발이 있을 때 저희가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가장 흔한 형태는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해서 이제 환자가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해서 링겔로 이제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맞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혈장 교환술이라고 해서 이제 마치 쉽게 말하면 이제 투석은 아니지만 투석과 같은 형태로 이제 네. 혈액을 빼내서 이제 나를 공격하는 그런 혈장에 녹아져 있는 항체나 이런 면역 복합체 같은 거를 제거하고 나머지 알부민이나 이런 다른 뭐 것으로 이제 다시 교환해서 넣어준다. 내 피를 이제 나쁜 거는 빼고 넣어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 이런 혈장 교환술을 급한 경우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는 이제 급한 불을 껐으면 이제 다음에 또 오는 것을 막는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게 바로 장기적인 질병 완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관련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먹는 약을 먹거나 이런 네.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고 이제 어느 정도 발병하고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장애를 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을 조절하는 증상 조절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는 보시면 네. 이제 국내에서 일부는 허가가 된 여러 다발성 경화증 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보시면 네.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주사 피하로 이렇게 환자가 주사를 하는 치료 외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도 10개 이상의 이제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고 환자의 그런 생활 패턴이나 뭐 가지고 계신 질병에 따라서 좀 더 개별화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경부용 약제도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여러 종류고 그거를 보통 3일 주 3번 정도 맞는 게 평균적인데 그거를 뭐 더 빈도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맞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진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416-1920번, 02-3416-192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전문가 분께서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좀 젊은 여성분이시네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3년 전부터 네, 그 시신경염하고 세 차례의 척수염을 앓았습니다. 네, 근데 현재 시력은 다 좋아졌는데, 네. 네, 척수염 후유증으로 좌측 다리에 마비 증상이랑 아이고, 심한 네. 통증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 약제를 사용해봤는데, 네. 통증에 호전이 없어서 네, 혹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지금 3년 전부터 이제 앓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제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 앓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네. 젊은 분들이어서 사실은 네. 현재 의학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용 대마는 이후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제 네. 이렇게 의료용 대마가 이제 소개가 됐었다는 거, 국내에 이제 허가가 됐었다는 소개가 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 다른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도 이제 환자분처럼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보통은 다발성 경화증이 이제 굉장히 심한 통증이나 이제 그 저림감이나 강직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용 대마가 허가가 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후에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뭐 의료용 대마 자체가 여러 가지 합병증, 그러니까 부작용들도 무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물론 네. 그렇게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건 아니어도 이제 굉장히 적은 적응증이라고 해서 아주 뭐 소수의 환자들이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약제들을 충분히 써봐서 진짜 충분히 썼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고도 정말 많이 힘드신 상황이시라면 이제 그런 의료용 대마 같은 게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허가가 됐으니까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과 직접 만나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416-1920번, 02-3416-1920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청자분과도 연결을 했었지만 사실 예전에는 의료용 대마가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치료제로 허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국내에도 이제 네. 2019년도 3월 이제 한 1년가량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용 대마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하고 이제 뇌전증, 소아 뇌전증에서 이제 네네네. 허가가 됐습니다. 이런 허가가 된 사항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등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현재는 허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허가된 사티백스라고 하는 다발성 경화증 약제는 허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의료용 대마가 이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일단 의료용 대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병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마 식물이나 이의 추출물을 이제 의료용 대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마과에 속하는 이런 식물에서 이제 분리하거나 이 성분을 합성하는 형식이 되겠는데요. 보면 이제 대마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왼편은 이제 줄기를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이 대마에서 꽃이 피는데 꽃 봉아리 같은 거를 이제 뭐 말리거나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약재를 만드는 마리화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의료용 대마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물에서는 이제 뭐 400개 이상의 이제 여러 가지 합성 화학물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성분이 이제 의료용 대마에 사용되는 중요한 성분이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성분은 이제 아까 그 식물에서 한 80종 이상의 성분이 있는데 그중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들은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이제 이 테트라 하이드로카나비놀 그리고 카나비디올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THC라고 하는 테트라 하이드로카나비놀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마와 우려가 되는 이제 정신 활성 특징을 보이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식물에서 저희가 추출하는 식물 카나비노이드 외에 저희가 의료용 대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합성하는 성분 제제도 있겠고, 이제 일반 신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체내 카나비노이드도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제로 의료용 대마가 이제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예. 예,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 이제 의료용 대마라고 네. 하면 사실은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쵸. 예.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 이제 굉장히 힘든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경직과 통증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척수염이 생기거나 뇌병변이 생기면 굉장히 심하게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보면 이런 경직은 이제 85%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동반이 된다고 되어 있고, 한 17% 정도 환자, 그러니까 꽤 많은 수죠. 환자들이 매우 심한 이제 경직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근경련이라고 해서 막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쥐가 나서 아픈 이런 증상들도 많이 동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시도해 보는데요. 이제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네. 이제 환자들이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일상생활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극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이제 이 의료용 대마가 효과를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전체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경직을 보이는 환자가 대상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아주 적은 수의 환자, 정말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는 환자들이 이제 의료용 대마의 적응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이제 모든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김지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